안녕하세요. 제갈량TV의 제갈량 짱분 황금배짱입니다. 유후! 맨날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앉아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네네네. 정부가 호주머니 속에 있는 수많은 송곳 중에 두 번째 송곳을 꺼내 들었는데요. 송곳이요? 네. 송곳 찔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라고. 아프라고? 근데 다 아프지 설마. 않아요. 네. 아픈 대상이 있습니다. 그쵸. 네. 혹시라도 아픈 만큼 성숙해질까봐. 질까봐? 이미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더 성숙한데 말이죠. 이번 대책이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현금 부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네. 아니면 기존 주택을 서울의 주요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대책이다. 네. 나머지 실수요자나 청년이나 신혼부부, 소외계층한테는 굉장히 안고 없는 찐빵이고 숫자만 있는 정책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제갈량TV에 새 미녀만큼이나 정부도 바쁘셔가지고 일요일날 그렇죠. 전격적으로 새 정부의 두 번째 대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바빠서 그랬을까? 일요일도 쉬지 그거 않고 안 일한다고. 아,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 생각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번 6.27 대책도 금요일날 발표해서 그 다음에 주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도록 네.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행을 했잖아요. 네. 요번에 9.7 부동산 대책도 일요일날 발표했죠. 월요일날 바로 은행을 쫓아가야 되는데 은행 쫓아가봐야 이미 전체자금 늦었어. 대출 예. 네, 그게 하루 만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바로 다음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그런 대책이었죠. 그러니까 이번 네, 정부는 그건 굉장히 네. 속전속결. 그렇죠. 네. 바로 네. 다음날. 네. 그만큼 주택 공급에 대한 사안이 굉장히 시급해서? 시급고요. 네, 그쵸. 시급했고 네. 우리 국민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불철주야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이번 대책에는요 평일날 은행을 쫓아갈 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 규제 네. 2억, 1주택자는 2억까지만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 다음날부터 뭐 날짜하고는 상관없을 것 네, 같기도 왜냐면은 하고.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내 네. 집에서 대출을 뺀다라고 하면은 당장 몇 시간만 해도 움직일 수 있지만 전세자금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일단 집을 봐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 네. 집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차가 길어요. 이거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고 하는 네. 그 대책의 이제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대책에서 제일 큰 거는 LH 택지만 공급을 했었는데 네. 직접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네. 그래서 공급의 네. 시차를 없애겠다. 더 큰 타이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택 공급 방안이 5년간 1년에 27만 호씩 총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숫자로는 굉장히 좀 화려한 숫자가 많이 화려하죠. 나왔습니다. 예. 네. 그런데 요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윤석열 정부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도 그랬고 200만 호 넘게 공급하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없죠. 빵을 찍듯이 금방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을 세우기는 쉽고 네. 계획을 세우기는 쉽지만 이게 항상 인허가부터 착공부터 그리고 시공하는 그 기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제대로 시차 없이 빼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기는 그렇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전 정부들은 다 기준을 네. 인허가로 잡았는데 이번 정부는 착공을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거 철거를 하더라도 착공까지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도 철거 이후에 착공까지가 6년이 걸렸어요. 그렇듯이 착공을 하면 바로 순식간에 공급을 찍어내듯이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는 해요. 아무리 빨라도 지금으로부터 정부 목표는 5년 내에 다 찍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말 가능성이 있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그 중에 네. 대규모 공공택지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단기간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네. 민간주택 매입 부분들이나 모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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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우리 황금 회장님 말씀하신 안전할까요? 예? 안전할까요? 거기 약간 불안할 것 안 같아요. 살아봐가지고. 예. 그러니까 약간 조립식 주택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데다가 민간 공급이라고 하면은 빌라 매입 임대를 얘기하는 그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빌라는 사실상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완공까지 1년 안에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공급은 가능한데 과연 이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도 빌라 임대가 시장에서 정말
원하는 공급인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른 공급을 위해서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는 LH가 땅을 직접 조성을 해서 네. 민간 기업들한테 분양을 해서 민간 기업들이 이제 각자 시공을 하고 민간인들한테 분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직접 LH가 시행을 해서 직접 이제 분양을 하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그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땅을 팔지 말아라. 이거를 지금 법제화 시켰잖아요. 네. 민간한테 토지 조성한 거를 매각 불가하다. 이거를 법제화 시켰잖아요. 법제화 시켜서 향후에 이 정부 말고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거를 지금 못 바꾸게 그렇게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LH가 직접 토지 조성해서 직접 이제 시행해라. 사실상 근데 도급을 줄 거 아니에요. LH가 무슨 자력으로. 도급을 주죠. 그렇죠. 어떤 돈으로 지금도 막 부채가 어마무시한데 혼자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간한테 도급을 줘서 인허가도 하고 빼내야 되는 공급 빼내고 거죠. 다만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나 이런 절차가 좀 더 간소화돼서 빠른 공급을 위해서 서포트가 가능하겠죠. 민간 업체들이 LH가 원하는 조성 단가를 맞출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순살 아파트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살고 싶은 튼튼하고 안전한 주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원가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민간 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황 부장님 말씀대로 너무 공사비를 싸게 하면은 못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순살 아파트 지어지잖아요. 어떤 애청자님들은 정말로 그 LH나 이런 공공주택들은 약간 좀 하자가 많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천장에서 막 물 줄줄 새서 천장이 뭐 무너진 그렇죠. 적도 있다. 실제 살아보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원가가 현실화가 돼야지만 민간 도급 업체들이 대거 참여를 해서 빨리 공급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그 사안까지는 아직 정부가 후속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게 LH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급 단가를 또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원가 면에서 있어서 민간한테 입찰을 붙이는데 평당 예를 들면 800에 지어야 되는데 800 정도로 지어야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데 600에 맞춰갖고 와. 그럼 600에 맞출 건설사가 없어요. 아니면 600에 맞추기 위해서 맞추려면 다 천분도 빼야 돼. 이것저것 다 빼야 돼. 다 막 싼 걸로 자재로. 그 부분도 굉장히 네,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네네네. 사실. 네. LH가 이제 그전부터 계속 매입 방식이 있긴 있었어요. 네. 집을 지어서 민간 업체들이 집을 안 짓잖아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분양가는 그렇게 안 비싸고 하니까 아파트 말고 빌라 이런 것들 많이 못 졌어요. 그래서 LH가 매입을 하게 했거든요. 네. 황금 반장님 말씀대로 공사비가 너무 이게 저렴하게 하면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LH가 공사비 원가를 할 때는 조달청 원가 막 이런 거를 기본으로 삼았는데 작년부터인가는 공사비 연동제라 해가지고 시세껏 해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싸게만 이 순살장 이런 게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집을 지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점이 네. 이 효과가 조금 약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런데요, 이 정책의 방향은요, 선호 입지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리고 위축된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 및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오, 정책입니다. 말은 네, 되게 그럴듯하다. 저는 매년 1월 1일에 5kg를 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실행하신 적 있으세요? 연말 되면 다시 세우지. 다시 그 계획을 또 세웁니다. 네, 이게 계속 고드리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또 공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이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를 논하고 있는 이 상황에 사실상 먼데 신도시에 계속 세우는 건 의미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지역, 제가 말씀대로 선호 입지에 네. 공급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좀 네. 중점화 둔 거는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수준이 좀 높잖아요. 의식 수준도 높지만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수한 편이에요. 네네. 옛날에는 막 20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믿었죠. 1, 2, 뭐 3기까지 왔잖아요. 네네. 근데 4기를 안 하는 이유가 3기도 아직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안 해. 그래서 중요한 선호 입지라고 굳이 얘기는 해. 근데 선호 입지에다가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선호 입지가 어딘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일각에선 그 선호 입지를 국회의사당을 꼭 나는 저기야! 좋다! 거기 되게
여기 입지 좋아. 엄청 넓어요. 한강 바라보이고 교통 좋아요. 고속. 심지어 여의도 한복판. 아파트값 아, 예, 굉장히 짱이죠. 비싸잖아요. 거의 40억 바라보고 있거든요. 나의 선호입진 저기. 선호입지다. 많은 국민들이 좀 예. 공감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 실제 정부에서 굵직한 타이틀 중에 선호 입지라 하면 서울 도심 내잖아요. 그래서 비주택 용지, 기존에 택지 개발하면 주택 용지 있고 비주택 용지 있고 학교 시설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도심에 있는 유유부지 있죠. 정부의 네. 그 네. 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공실 상가를 대폭 활용하겠다. 네. 아, 그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할 말이 많아요. 예, 네. 얼른 해보세요. 아니 공실상가를 네. 활용을 하면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면적을 연면적을 맞추기 위해서요 근생 부분을 넣고 그 근생을 용도 변경 물론 불법이지만 주거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네, 맞아요. 원래는 불법이잖아요. 네, 그 불법적으로 불법이죠. 용도 변경을 해서 쓰는 네. 건데 그럼 정부는 이번에 합법적으로 상가를 주거로 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법 개정이나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상가로 지어진 부분을 네. 용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보강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네. 말이에요. 일단 주차 대수가 그렇죠. 원래 상가는 면적당 45평 정도에서 한 대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은 네, 30제곱미터 미만이면 0.5대잖아요. 네. 그러면은 30제곱미터 넘는 것들이 0.8대. 네. 이러면 이미 법하고 안 맞잖아요. 주차 그렇죠. 대수가 상당히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린 시설을 주거로 변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런데 공실상가 활용 공급. 무시하고 주거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가하면 이미 그 건물을 지을 때 배관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전기 배설, 뭐 배관 이런 것들 다 지금 그렇죠. 매립돼갖고 다 완공이 된 상태잖아요. 네. 이런 공실 상가를 주택으로 과연 이게 용도가 변경되면 겉에만 뭐 네. 바닥 깔고 욕실 만들고 뭐 네. 이런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주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 이렇게 성숙한 국민들이 그걸 주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족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전에 뉴스에서 본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청년들한테 공급하는 주택이라 그래서 국토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정관계 인사들이 그 좁은 방 안에 아, 3평짜리 생각난다. 방 안에 아. 들어가서 수납 공간 아닌 수납 공간을 보면서 본인들끼리 거기에서 우와 우와 했던 게 네. 기억이 나거든요. 네가 살아라 거기 네. 가서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넓고 좋아? 너에게 양보한다? 아니 잠깐 들어갔다 아니, 나오는 거하고 네. 거기서 밥 먹고 잠자고 씻고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원룸 5평짜리 오면 숨 막혀요. 그 체험 놀이 그렇게 방탈출이에요, 방탈출. 아, 그렇게만 좀 안 네, 해줬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제발. 그건 아니죠. 타이틀만 쭉쭉 나오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어떻게 공급하고 얼마에 공급하고 어떤 주택의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님께서 나오셔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봤거든요. 아, 참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시겠어요? 질문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거의 기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조금 현실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 네. 그거를 예. 활성화하겠다는 그거는 네. 그래도 조금 예. 현실성 아, 있는 거고 네네. 원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네. 그거라도 빨리 활성화해서 10년 걸릴 거 5년을 한다든지 5년 걸릴 거 3년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공급에 좀 활력이 넘치게 되게 그 부분에 돼 대해서는 있죠. 네. 정부가 굉장히 의지가 강한 게요. 네. 일기 신도시 등 정비 사업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했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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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뭐 리모델링 제도 개선부터 해서 네. 좀 지지부진한 부분들 그리고 네. 시간을 좀 빨리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네, 그래도 용적률도 뭐 높여주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도심 있어요. 역세권에서 500%까지 가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항상. 근데 3기 신도시도 원래 2027년에 입주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직 착공 못했잖아요. 그렇죠. 언제냐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말씀 좀 해주세요. 쏙 들어갔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말 안 해. 그거는 이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하지. 말 못해. 아니 이것도 말 못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건 말할 수 있어 그러면 말 언제냐고. 못할 사정. 네. 어떤 정부든 계속 오르는 것이 공급이 부족해서라는 걸 절실히 알잖아요. 네. 공급 확대 방안을 누구든 내세우지만 이거를 구체적으로 사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현실적으로 이 공급을 제대로 한 대통령이 딱 한 분 계세요. 있죠. 네, 이명박 박 대통령이 그나마 왜냐면 우리가 지금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이런 거니까 강남에 공급
공급을 폭탄을 내려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바로 반값 서초구에 아파트. 우면지구.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네. 지금은 더 이상 풀면 안 됩니다. 근데 풀어서 반값으로 분양을 해버렸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때 막 올라가려고 할 때 맞아. 그때 반값으로 내리니까 저쪽에 반값이 있는데 여기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 집값이 그래서 굉장히 그때 좀- 반토막 났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딱 한 번 제대로 정책을 실효성 있게 펼친 게 그때라고 생각해요. 네. 금액이 치고 못 올라갈 정도로 공급을 계속 쏟아내면 되는데 원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근데 원하는 장소에 곳에. 공급을 쏟아내면 되는데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예. 원하는 그 눈높이의 주택 공급이 안 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그렇죠. 이번 대책은 사실상 기존에 있는 우량주택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예. 라고 지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요번에 이 97 공급 대책 발표하기 전에 지난 8월 29일 날 정부 예산안 발표됐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겠지만 국토부 예산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임대예요, 임대. 임대 예산이 22조 7천억으로 기존 예산보다 1.5배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공공 분양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예. 이 분들한테 좀 약간 안 좋은 소식이에요. 공공 분양은 주택 예산을 2025년에 비해서 70%를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1조 5천억에서 4천억대로 완전히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주는 이 예산의 메시지가 뭐냐면 분양은 줄이고 임대만 늘리겠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 성숙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량주택들의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결국에는 집값 올리는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이요. 네. 빨리 집 사러 가자. 맞아요. 아니 이게 4천억이면 예. 여기 재건축 재개발 지역 예. 그냥 한 구역만 못해요. 그러니까요. 상도 15구역만 못하네. 그러니까요. 예.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대폭 감소, 70% 감소. 그래서 네. 할 수 있는 게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제일 빨라. 네,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정부한테 뭔가를 그러니까 이 숫자 노름이라는 그런 비판의 얘기도 있는데 135만 호 정말 공급되면요 네, 우리나라 괜찮죠. 집값 반토막 납니다. 근데 네. 그게 사람들의 원하는 주택이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 한계점이에요. 원하는 주택도 아니지만 135만 호가 어디에 지어질 건데? 어디 그렇지. 7호선 라인, 강남 한복판이야? 예. 아니죠. 어디에 지어질 건데? 네,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유유부지 활용한다라고 하면서 저런데 철도부지 이런데 자는데 옆에서 1호선이 막 덜컹덜컹 다니고 막 이런 데는 의미가 없다는 그리고 거죠. 언제 어디에 어떤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이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이 안고가 확 빠졌어요. 네. 육하 원칙 제대로 배웠네. 그러니까요. 아따. 아니 지금 약간 좀 마음이 답답해. 많이 기대하셨던 분들 되게 많아요. 저도 댓글을 좀 기대하셨어요? 봤더니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공급 대책 나올 거다. 627 대책이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책은 굉장히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소득, 청년 계층, 뭐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반값 아파트가 또 공급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공 분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했었거든요. 주변 분들이. 그랬는데 갑자기 이 대책 딱 나오자마자 지금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하는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우리의 무주택 서민들은 예.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은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제 긴가민가잖아요. 공급은 이제 뭐 어쨌든 원하는 곳에 해주겠다라고는 일단은 말은 꺼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수요 억제 정책을 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또 뭐가 있겠어요? 전세자금 그렇죠. 대출 규제. 네. 네, 이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 1주택 있는데 어디 가서 전세 살려면 대출을 2억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그렇죠. 이 정책을 또 네, 발표를 그동안 했죠. 5억도 해줬잖아요. 예, 예. 예, 그랬는데 그걸 2억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2억만 해주면 월세로 가야 돼요. 그렇죠. 전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전세가 아주 싼 전세로 가야 되죠. 예, 네. 낮춰서. 우리가 똘똘한 한 채의 주범인 네. 강남, 상구하고 용산 네. 규제 지역은 또 LTV가 50%에서 40%로 또 더 줄입니다. 그게 네. 10% 줄은 게 별로 안 줄은 것 같지만 금액이 네. 클 경우에는요. 그렇죠. 엄청나죠. 아니 10억이면은 네, 1억이고요. 몇 억씩 왔다 20억이면 갔다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체감이 높죠. 그렇죠. 예. 아까 짱구님 네. 말씀대로 댓글들에 또 그렇게 있잖아요. 연금 부자를 위한 정책인 정책이다. 거라. 기존에 집 그렇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네. 집값 많이 올라서 네. 막 이러고 있어요. 한편의 네. 이면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을 2억으로 한도를 더 버리면 사실상은 반전세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대출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네. 그럼 반전세로 움직이게 되면 민간 공급을 하는 다주택자들은 원래는 4억짜리 전세를 놨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산보증금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과표가 줄어드는데 네. 반전세로 2억의
만약에 80이면은 그것도 몇 채가 되면 임대소득세를 소득이 정확하게 올라갔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과세를 하기에 투명해지는 거죠. 네. 아, 그런 과세를 이면이 하기에 있죠. 투명해진다 그러니까 왠지 좋은 정책처럼 보이는데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럼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세금도 걷고 가계부채도 관리하고 이런 네.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정부가 네. 자꾸 전세를 월세화하는 이유가 세금이죠. 증세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제갈량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조사를 했잖아요. 네. 정책 자금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론도 기존 5억에서 4억으로 줄였고 버팀목 있죠. 전세자금 대출 이것도 다 대폭 줄이고요. 기존보다 한 26.7% 정도 다 감소시켰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분양 기다렸던 뭐 이제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네.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러게. 대부분의 이 수요들 그렇죠. 중산층 이하. 네, 그분들이 아, 내 집 마련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정부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냥 네. 내가 알아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든지 해야겠다. 아까 황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집 사러 빨리 뛰어가야 된다고. 네. 댓글에 그렇게 네, 써요. 빨리 네. 집 사러 가자. 큰일 났다. 네. 홍콩에서 영국 영으로 있을 때 빈민가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홍콩 국민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집값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을 과도하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민간주택이 희소해서 민간주택으로 국민들이 갈아타는 거예요. 그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주택이 그렇게 비싸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발생을 하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참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요. 네, 이게 민간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사실 딱 봐도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 네, 다르죠. 겉에만 봐도 좀 네. 차별화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방배동에도 보면 이 편한 세상 있잖아요. 네. 용적률 높여준 만큼 또 인센티브로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넣게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임대를 많이 이제 졌어요. 근데 일반 분양할 거하고 조합원 분양이든 마찬가지로 분양하는 세대하고 임대하는 세대가 확연히 다른 거야, 구조부터. 그런데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가 이제 너무 이제 또 침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임대를 없애버렸어. 골조는 다 뼈대랑은 했는데 갑자기 임대를 없애서 그거를 이제 분양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짓는 와중에. 그래서 가봤더니 209동? 이거는 이제 임대 아파트란 말이에요. 다른 거는 분양이고 얘를 딱 갔는데 빌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트가. 네. 처음부터 네. 달라. 여긴 복도식이야. 여기 새 아파트가 계단식이고 근데 임대 아파트는 복도식이면서 거의 빌라급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틀려요. 그 동은 싸요 아직도. 복도식으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공용 부분을 상당히 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그대로 두되 공용 부분이 줄어들면 공동주택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잖아요.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심지어 부분들. 우리 지금 일반 공급하는 서울의 아파트도 보면요. 아파트별로 커뮤니티가 어떻게 들어갔냐, 어떤 자재를 했냐, 뭐 수영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도 아파트 가격이 똑같은 신축인데도 2, 3억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LH가 직접 시행하면서 민간한테 도급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설원가 맞춰야 되잖아요. 다 손해보고 할 수는 없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고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원룸이나 빌라 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 번듯한 아파트를 원한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인데 사람들의 니즈와 국민들의 니즈와 정부의 공급 대책과의 괴리를 정부가 과연 후속 대책을 어떻게 내놔서 이 괴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게 사실은 정부의 숙제가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거는 국민의 숙제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해? 정부는 여태까지 바뀐 게 없는데요? 근데 정부가 지들이 발표했잖아. 아니 항상 똑같은 발표에 똑같은 대책이 똑같은 정책인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다고. 예, 그래서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 알아서 내 집 마련을 잘 해야 되고요. 그 알아서 어떤 해야 정책이 돼. 나오더라도 네.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초지일관으로 잘 이끌어 나가서 정말 경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좀 인생 플랜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이웨이. 정부의 내가 길 정책은 가야 돼. 정책이고 네. 내 인생의 정책은 내가 세운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정부가 왜 있어야 되지? 아니, 정부는 우리를 또 보호해야 되잖아요. 아, 보호. 네. 아. 국가 안에서 저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야 되고요. 네. 마지막 정책이 있죠. 또. 그거? 네. 아, 예, 예. 와, 시장 거래 질서 확립. 네네.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네네. 내용인데 네. 불법 의심 사례 세무조사 그리고 불법 이상거래 기획조사 및 기획조사. 기획조사라는 단어가 역대 저는 이 단어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기획을 하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심지어 정부에 정말 주요 부처 있죠.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또 누구야? 국토부. 이렇게 다 나서
빡쳤어요. 여기서 네. 다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하고 기획을 하겠다? 예의주시하겠다는 거죠. 예의주시 이제 차원에서. 국가주택의 네.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네. 혹시라도 법인이 법인 자금을 이용을 해서 주택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제재를 많이 가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 끝까지 규제에서 막 추적 조사를 해보겠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네, 네. 시갈련님 네. 우리 대출 규제에서 한 가지 빠졌잖아요. 이제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맞아요. 이거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방배동 이렇게 재건축 네. 해줄 때 네. 처음에 가계대출 하니까 가계대출을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른 사업자 대출로 갈아타게 해줬는데 사업자 대출도 제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대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단계로 하나씩 해줬는데 이제 그걸 아신 거야 정부가. 네. 그래서 한 번에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가계대출도 안 되고. 제한시키고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다 대출 전면 이제 제한시키는 거죠. 전면 금지죠. 2022년도 4월부터 시작된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 자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다주택자들이 대출 빵. 예, 왜냐면 전세를 4억에 놨는데 고금리로 인해서 전세입자는 나가고 들어오는 전세금은 줄어들고 네. 그럼 이제 한 집에 1억씩을 다 돈을 보태서 내줬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그렇죠. 이제 민간 공급을 하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한두 집이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그런 식으로 이제 네, 반환을 반환해야 했었어요. 되죠. 네.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만큼만 좀 임대사업자한테 대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은 이제 전면 금지. 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그래서 더 이상 바라지 말고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이번 97 부동산 대책이 사실 네. 공급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준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항상 이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속도와 수요와의 매칭이다. 챗 GPT가 알려준 거예요, 이거. 챗 GPT 제 말씀이 아니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도대체 97 부동산 대책의 주요 쟁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와 매칭 저는 여기서 확 와닿았는데 눈을 얘기했잖아요. 수요가 원하는 그 니즈에 맞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게 도대체 얼마에 어떻게 하겠다는지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후속 대책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격 발표한 만큼 저희도 전격 방송을 했죠. 네. 전격 분석 방송. 네, 전격 방송을 한 이유가 저희 애청자분들은 저번에 이제 627 대책으로 이미 학습 효과가 사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이라고 했는데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3개월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이제 이걸 눈치를 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97 대책을 일요일에 본격적으로 막 내놨잖아요. 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 거는 뭔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내놓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애청자분들은 어때요? 부랴부랴 그냥 또 오늘 엄청 상담을 오셔서 오셨죠. 상담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정부가 대책을 나오면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그걸 또 여쭤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오신 애청자님들께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애청자님들께 후속 대책을 저희가 알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정부 그럼요. 정책에 대한 후속 대책은 네. 저희 미녀 삼총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대책이요, 막 5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런 네. 대책이어서 이거 다 분석하다 보니까 살짝 기가 좀 빨렸어요. 네. 그래서 똥꼬발랄한 그 모습이 좀 안 나왔잖아. 네, 그렇죠. 뭐라 그럴까? 진정한 공급 대책이 아닌 거 아닌가? 앞으로 집값 더 오르면 좀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은 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려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한 장에 다 담을 수 있는 것을 50페이지를 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느낌? 네, 이런 거긴 해요. 네. 그리고 정격 발표라는 정격이라는 말을 쓰기에 조금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격 그럼 뭐 대단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격이란 단어로 제대로 써드릴게요. 어떻게 해보세요. 네. 정부의 대책은 참고만 하시고 제갈량TV의 저희 미녀 삼총사가 전격으로 후속 조치를 취해드릴 테니까요. 전격으로 연락을 주세요. 네, 어디로 정격. 잠깐 어디 갔어 또? 아이고 저기 어디 있다. 갔어? 저기다 놨어. 전격으로 연락을 주세요.
여기로요. 네. 그러면 저희가 전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격 출동. 전격 상담. 전격 후속 대책.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전격? 여러분 전격? 구독과 좋아요. 하트 하트. 여러분 여러분, 안녕!